섬유선종이 뭐냐? 암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효선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수술이나 통증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유방에 대해서,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잘 생기는 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섬유선종이라고 하는데, 이 섬유선종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여러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없어요, 아직. 다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는 시기, 그게 20, 30대거든요. 그때 잘 생기고 폐경이 되면 거의 안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섬유선종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섬유선종이 뭐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섬유선종은 일단은 섬유상피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섬유선종이 하나 있고 엽상 종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같은 그 카테고리에 있는 양성 종양이긴 한데, 섬유선종은 그래도 천천히 자라요. 젊은 여성들은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거든요. 치밀 유방이라고도 하죠. 이 종양이 자랄 때 유방이 이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그란데 납작한 모양을 띱니다. 그게 일반적인 섬유선종의 모양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엽상종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엽상종양이라는 거는 얘는 좀 빨리 자라요. 그래서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선종은 딱 보면 알아요. 의사들이 대부분 보면 아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총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생검을 해서 확실하게 섬유선종인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지켜보든지 아니면은 수술적으로 이제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엽상 종양인 경우에 정말 빨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면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종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식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얘가 자라난다면은 가슴을 압박할 수가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냥 혹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야, 이거 암이 되면 어떡해요? 아, 걱정돼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잠이 안 와요. 완전히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제거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 엽상 종양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잘 자라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처음에 발견됐을 때부터 사이즈가 좀 큰 거예요. 너무 크면은 외과적으로 제거하지만 중간 이하의 사이즈, 그러니까 2, 3cm 미만인 경우에는 맘모톰이라고 한 3mm 정도만 피부를 살짝 절개해서 그 기구가 들어가지고 그 조직을 흡입하면서 잘린 것들이 통에 당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서 혹이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원래는 총생검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종양이 있는 쪽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탁 쏴야지 혹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엉뚱한 조직을 이제 샘플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좀 쉽게 조직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걸 가지고 혹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선생님, 그래도 이게 아무리 양성종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거의 없는데 0%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0.1% 미만?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궁근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궁근종도 거의 암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굳이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드물게 이것도 암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저도 거의 대학병원 시절에 거의 한 케이스 봤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 유방에서 생기는 섬유선종이랑 그 다음에 자궁에 생기는 자궁근종이랑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맘모톰이라는 것이 모든 종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암이 의심이 되면은 맘모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맘모톰을 사용하는 경우는 양성 종양일 때만 합니다. 그래서 악성이 혹시 의심이 되면은 무조건 꼭 그 처음에 총생검을 해야 돼요. 혹시 섬유선종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뭐 두세 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대개 뭐 사이즈가 1cm, 2cm, 뭐 3cm 안 된다 이러면은 그 맘모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제거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또 환자분도 힘들어할 경우에는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마취를 충분히 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경향이 있고요. 섬유성종을 제거하고 나서 주의할 점이나 관리하는 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첫날만 무리하시면 안 돼. 뭐 음주를 한다든지 심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제 수술한 부위에서 혈종이 생길 수 있어 피가 고인다는 건데 그래서 압박 분대를 해놔요. 그리고 보통 한 2, 3일 후에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샤워 정도는 괜찮은데 탕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그 혹이 잘 안 생길까요? 이런 걸 물어보실 경우가 있는데 야채, 과일, 그 다음에 콩 이런 것들이 그 몸에 그 섬유선종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고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또 섬유선종이 있는데 뭐 크기가 작아서 그냥 주기적으로 관찰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음식을 드실 때 그런 종류의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섬유선종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를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